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0.9%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이 1.4% 올랐는데요. 코스닥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매수 덕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는 기관은 한 7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외국인하고 개인이 한 7천억 팔면서 조금 소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또 결국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끝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수가 조금 마지막에 약간 눌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괴롭히고 있던 환율이 오늘 조금 잡혔고요. 1190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거는 아직까지 크게 개선된 건 없습니다. 에너지가 뭐 소폭 조정받고 있기는 하나 그래 큰 조정은 아니고요. 한 1에서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가 한 79달러 정도까지는 일단 내려왔는데요.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죠. 좀 안정적이 되려면은. 그리고 중국, 인도, 뭐 전력난 이런 것들은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반등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약간 고무적인 것은 저희 나라가 먼저 반등을 하고 지금 어제 또 미국장은 떨어졌었는데 우리나라가 반등을 먼저 하고 오늘 중국도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저희 나라가 일단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밤에 또 미국장이 좀 올라주면은 내일 또 저희가 또 한 번 더 반등 나오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이 일단 하락 추세로 들어간 거는 뭐 사실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아직도 맞습니다. 그리고 포트에 있는 좀 정리해야 될 종목들이 있는 것들은 다 정리를 꾸준하게 반등 나올 때마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좀 주도주 쪽으로 갈아타야 될 것들 좀 조금씩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거의 뭐 삼성전자 빼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좋았던 거는 철강이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그 포스코 강판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작년 대비 900% 이상 증가했다고 해서 마지막에까지 끌어올리면서 26%까지 상승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두산중공업이 상승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좀 일제히 상승했고요. 일성건설 이거는 정치 테마주인 것 같습니다. 대원화성은 또 리비안 관련주로 또 오늘 또 급등이 나왔네요. 코스닥도는 상승이 1000종목이 넘게 거의 다 상승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뭐 거의 뭐 빠지는 업종 없이 거의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도 뭐 괜찮았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크게 빠진 종목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운송 장비 HLB가 좀 많이 빠졌네요. 이것 때문에 되게 바람붙은 것 같은데 HLB는 실제는 자동차 운송 부품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만 제약주죠, 제약주. 그래서 이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업종이 다 오른 거다. 그래서 나노 CMS 이건 또 뭐 코로나 잡는 등이 지금 또 시판에 또 생산 들어갔다는 뉴스와 함께 또 상한가 같고요. 세로닉스는 LMF 자회사 또 같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그리고 뭐 스펙주가 또 올랐네요. 금강철강 이거는 또 정치 테마주겠죠. 에너토크는 원전 테마로 또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했던 게 원전 그리고 뭐 2차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철강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그 정도가 가장 좀 두드러지는 테마였습니다. 금일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 CIS입니다. 이 종목은 벌써 한 3번 이상 가져와 놨던 종목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위에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지금 또 수렴 상태 거쳤죠. 그럼 다시 또 한 번 더 이렇게 레벨업 타임이 아닌가. 여기서부터 계속 똑같은 패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조정하고 급등하고 조정받고 이제 또 급등 나올 타임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 2만원 선 정도까지는 이렇게 따라서 사도 위에서 이렇게 충분히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윗꼬리 달아주면서 이렇게 조정 받았기 때문에 또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이렇게 수렴까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전고점 정도까지는 일단은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매수해도 대략 한 10% 정도의 수익은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간이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다 사시고 이렇게 가격 빠지면은 안 되고 이렇게 일부 한 3분의 1 정도만 먼저 매수하시고 빠질 때마다 조금씩 더 사시는 걸로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 종목도 이렇게 장중에도 등락이 이렇게 좀 심한 종목으로 이렇게 단기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 종목은 KEC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 이렇게 좀 안 좋은 무너지는 장에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추세 유지해주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렇게 유지되던 박스를 돌파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돌파 이후에는 조금 더 탄력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3,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뭐 최근에 한 4일 동안 이렇게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분할로 이렇게 매수해서 목표는 한 3,000 정도 잡고 이렇게 가면 무난해 보입니다. 마지막 특이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물론 이게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14%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해서 내일 뭐 하락으로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급등했던 것만큼 목표치를 잡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단기 한 25,00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원전이 지금 한 4개월 이상의 조정받고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온 타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주고 가지는 않고 여기서 뭐 옆으로 이렇게 기간 행보 좀 하다가 뭐 올라갈지 아니면 내일부터도 바로 2단으로 바로 뛰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14% 오른 종목을 뭐 바로 따라 사는 것보다는 분할로 이 종목도 뭐 일부 한 3분의 1 정도만 매수하시고 뭐 빠지면 이 중심 가격 정도에서 한 21,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거기서 또 나머지 또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 잡고 가면은 무난해 보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이 종목 오늘도 무난하게 좀 올라갔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면 괜찮은 종목 같습니다. 오늘 뭐 엔터주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종목은 SMCNC 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따라서 이 종목이 오늘 또 상승 나오면서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종목 코프라입니다. 이 종목 오늘 0.12% 하락했는데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해서 최근에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프라도 앞으로도 계속 기대됩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9,000원 이상에서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목 세트레가입니다. 이 종목도 뭐 0.6% 시장 대비 조금 적게 올랐지만 또 시장이 빠질 때 올랐던 거 생각하면은 뭐 나쁘지 않죠. 일단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요. 63,000원 위에서 팔 수 있는 이제 가격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 백광산업입니다. 이 종목도 0.17% 조금 뭐 성적이 저조하지만 또 어제 다른 종목들 다 빠질 때 올랐던 생각하면 또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에 한 6,500원까지는 충분히 뭐 올라가서 팔 수 있는 룸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에 흔들리는 거 크게 신경 안 써줘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GS건설. 오늘 이 종목 뭐 장 초반에는 안 좋게 마이너스 시작하다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1.5% 정도 올랐는데요. 이 종목 크기 사이즈 대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봅니다. 1.5% 정도면은. 건설주는 천천히 아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멀리 한 11월, 12월까지는 이렇게 보고 가셔야지 좋은 성적 예상됩니다. 최소의 전고점은 돌파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0원 이상에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모아 가시면은 나중에는 위에서 이렇게 한 2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내고 팔 수 있다. 단기 흔들림에 뭐 같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오늘은 추세 전환을 조금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짝꿍댕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짝꿍댕이 이론은 보통 쌍바닥을 이렇게 형성할 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짝꿍댕이라고 합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 패턴으로 내려오다가 여기 짝꿍댕이가 나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는 겁니다. 상승으로 이렇게 추세가 상승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이렇게 짝꿍댕이 나오는 것을 잘 찾으면은 차트가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는구나 확인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볼게요. 이 종목 아까 나왔던 종목이죠. KC. 이 종목도 보면은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가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높은 바닥을 한 번 더 만들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보면은 여기서 짝꿍댕이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점이 앞에보다 저점이 더 낮아지면은 짝꿍댕이가 안 나오죠. 그냥 쌍바닥이긴 하나 이게 이제 완전한 이제 저점을 만들었다 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바닥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그것을 짝꿍댕이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목으로 볼게요. CIS 이 종목도 보면은 요렇게 고점 만들고 쭉 내려오던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바닥 만들고 쌍바닥을 요렇게 찍어주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짝꿍댕이다.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매수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좋은 뭐 종목도 있지만 이 극단적으로 좋지 않아도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잡아내는 게 짝꿍댕입니다. 세원이라는 종목, 이게 어제 종목이었나요? 이 종목도 최근에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바닥 찍고 저점을 이렇게 높여갔죠. 짝꿍댕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보면 이런 짝꿍댕이를 많이 찾아야 될 때가 이렇게 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 안 좋다가 장이 이렇게 돌아 올라가려고 할 때 이런 차트가 많이 보입니다. 뭐 쌍W, 뭐 W, N자 패턴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보면 또 이게 N자 패턴이죠. 뭐 짝꿍댕이라고도 하고 뭐 N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핵심은 이 바닥 저점이 높아져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오는 거.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은 이게 장기 추세가 장기
장기 이평선이 최소 이렇게 수평 정도 아니면은 우상향 하고 있으면은 가장 좋습니다. 요렇게 우상향 상태면은 조금 더 신뢰가 쌓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저점 찍고 요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짝꿍댕이 형태로 만들고 주가 요렇게 급등하죠. 이때 보면은 241선이 우상향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좋다. 지금은 우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횡보 정도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추세가 살아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느낌으로 이런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이렇게 모양만 가지고도 이렇게 추세 변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봐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으면은 상단선을 돌파했죠. 여기서부터 추세 변환이 나온 겁니다. 요게 돌파 나오면서 추세가 변환된 겁니다. 변곡점이라고 하죠. 여기가 변곡점. 요렇게 그래양도 터졌고,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렇게 저점 높아지는 짝꿍댕이 모양을 모양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주식을 너무 쉽게 보는 것도 안 좋지만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찾아가면서 매매해 보면은 또 색다른 또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종목을 찾았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또 이게 또 내리에 또 각인이 되겠죠. 그러면 또 본인의 주식 능력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면은 뭐 주식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욕심 버리는 게 가장 어렵고요. 욕심 버리는 것만 되면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죠. 지금 미국장이 지금 반등 중에 있으니까 내일 저희도 뭐 소폭이나 아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뭐 중국장이 열리면서 또 뭐 하락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막 그 매수를 해야 되는 장은 아니고요. 좀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좀 잘라낼 거 지금 반등할 때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갈아타야 될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작년처럼 좋은 장이 당분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장이 원래 평소에 늘 겪던 그냥 일반적인 한국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락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또 그때그때 또 유망한 주도 업종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야 됩니다. 최근에 주도 업종은 일단 자동차 부품주가 새롭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가 아직도 주도 업종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 좀 꺾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 자동차 부품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원전주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일시적인 좀 테마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올랐으니까 뭐 한 며칠 정도는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며칠 안 좋았습니다. 뭐 한 3, 4일 이렇게 계속 낙폭 좀 있었는데요. 이 종목들도 뭐 오징어 게임 이게 뭐 끝난 이슈도 아니고 앞으로 또 뭐 지리산이나 이런 드라마 나오면 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눌러주고 있는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이렇게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일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